일본 즉 외는 왜 외였을까요? 한자 외에 숨겨진 비밀. 안녕하세요, 역설입니다. 요즘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국내적으로 많이 시끄럽고 특히 국내에서 일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자신들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어이없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인 제가 제 나름의 생각으로 외라는 한자를 파악해 보면서 과거 한민족과 외의 관계를 정리해 보고자 하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견해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니 참고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오래전부터 한민족은 일본을 외라고 불렀고 지금도 일본 사람을 깎아내리며 부르는 말이 외놈이라고 하죠. 그럼 왜 그 일본을 외라고 불렀을까요? 제가 한 20년 전에 어느 책에서 외라는 명칭이 우리 한반도 남부 지역, 해남과 경남 지역 등등에 그 외의 집단이 있었다는 기록을 보고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의 중국 내륙인 양쯔강 하류의 예전 춘추전국 시대의 와신상담으로 유명한 그 오나라 월나라 지역에서도 외의 집단들이 있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의 일본 열도 남부 지역의 규슈 지역인가요? 그 곳에도 외의 집단이 있었다는 기록도 함께요. 솔직히 그 기록을 보고서 저 개인적으로는 좌절을 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과거 외의 세력이 그렇게 강성해서 그런 지역까지도 진출한 것이 아닌가 하고요. 지금도 일본 역사계는 그 외의 존재로 한반도의 외를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하고 150년 전인 메이지 유신 때는 정한론을 주장하는 명분으로 삼았었고 또 대륙의 외까지 끌어들여 과거 외의 세력이 중국 해안 지역을 장악했었다라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해석으로 그 해석을 명분화해서 일제 군국주의 세력들이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하는 역사관으로 자리하고 있고 아직도 그 망상에서 빠져있는 나라가 일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나이를 먹고 관점을 바꿔 볼 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자라는 틀을 다른 식으로 접해보고 그 외라는 한자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처음 사람인 변에 벼화 그리고 여자 여자라는 한자 조합으로는 당최 해석이 안 되던 게 그 여자 여자를 항아리 여자로 해석하고 그 외라는 글을 다시 보니까 항아리 안에 벼와 같은 가치 있는 곡식, 어떻게 보면 농사를 위한 종자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씨알을 담는 글, 즉 소중한 무언가를 맡기다라는 뜻의 맡길 위라는 글이 성립되고 그 앞에 보통 왼편에 쓰는 한자 부수는 복수나 어떤 상징을 갖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맡길 땅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사람들이냐라는 의문이 남는데 과연 지금의 일본 열도의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들 사람들을 맡겼을까요? 아니면 다른 중국 대륙의 세력들에서 자신들 일부 세력을 그 외라는 지역의 사람을 맡기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 기록이 있었던 2000년 전에 그 당시 일본 열도에는 아직 문명다운 세력이 없었고 빈 땅이나 다름 없었다는 게 정설이고요. 그만큼 척박하기가 동북아시아를 통틀어 탑을 이루는데 그런 곳에서 그 중국 대륙까지 먼 곳을 배를 타고 세력을 넓혔다? 일단 그럴 확률이 엄청 낮겠죠. 하지만 그 대륙에 나름 강한 세력을 형성한 집단이라면 그 의문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듯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외의 본진, 즉 주 세력은 우리 한민족의 근간이었던 예맥 쪽의 그 예족에서 파생된 집단이 그 외라는 집단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 예족의 예라는 글만 보더라도 물수변에 해 세자를 써서 해가 있는 큰 물가나 많은 물가가 있는 곳에 해를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을 나타내는 글 같더군요. 지금의 일본이 국기로 하고 있는 일장기가 좀 떠오르시죠? 그리고 그 예라는 말이 먼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방언이 되어 외라는 말로 바뀌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같이 해봅니다. 그 예족의 집단들은 우리의 사라진 역사인 부여의 그 여자와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부여의 주축 집단 예맥족이었다는 기록이 있으니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닌 듯합니다.
그 부여를 계승한 백제도 어느 책에서 백가제라는 뜻으로 백여 가문이 바다를 건너 만든 나라가 백제라고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백제도 100개나 되는 예라는 집단을 그런 의미에서 그 백예라고 하는 말에서 출발해서 파생 음차되어 백제가 된 것이 아닌가 또 추측해 봅니다. 요약해보면 예족이 가장 큰 세력을 이뤘던 부여라는 국가에서 백제, 외등이 파생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많은 분들이 부여라면 지금의 중국 만주, 송화강이 있는 그 지역에 있었던 부족국가로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게 한국 역사계가 자신들의 역사를 감추고 깎아내는 노력을 열심히 한 저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한국민들 의식 속에 뼛속까지 심어놓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여는 조선을 계승하여 예맥족을 규합하고 동명성황이 우두머리가 돼서 독립을 이룬 독립국으로 지금의 중국 산동반도, 요서, 요동지역 그리고 한반도 일부 지역을 세력하에 두었던 거대 국가로 나중에는 북부여 및 동부여로 이동되는 그 국가들의 근간이 되었던 나라가 부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국 내륙에서의 세력이 내외적인 세력 싸움으로 그 후 부여는 북으로는 북부여 즉 요섭지방으로 다시 요섭지역에서 동부여 즉 요동 만주 지역으로 옮겨갔으니 동부여는 나중에는 다들 아시는 고구려의 뿌리가 되었겠지요. 그리고 남으로는 백제나 외의 세력으로 바뀌어 지금의 양쯔강 하류나 한반도 또는 일본 열도로 세력이 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어 북쪽 부여 집단은 결국 고구려와 중국 내륙 또 몽골 지역의 여러 세력들에 의해 점점 약화되고 흩어지고 복속되는 과정을 거쳐서 사라지게 되고, 남쪽 부여 집단은 백제와 외로 남아 그 근간을 유지했다는 게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는 그 부여 집단의 마지막 보루인 셈인 것이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곡식의 종자를 남겨 소중하게 보관하듯이 그 옛날 한민족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보험용으로 나름 그 당시 기준으로는 외부 세력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는 자연 요새를 갖춘 외진 지역을 따로 확보해서 그곳에 자신들의 일부 보존 세력들을 안치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리는데요. 지금 일본은 그것을 잊고 있는 것인지, 그 일본 열도가 험악한 지역이라 그 마음도 점점 험악해져서 변질된 것인지, 어찌 아버지뻘이나 큰 형님뻘 되는 한반도의 한민족을 1000년이 넘도록 괴롭히고 있는 형국이니 어떤 집안의 막내 아들이 폐륜을 저지르고 폐악질을 일삼는 광경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훗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에서도 결국 고구려, 백제가 한반도에서 자치를 감추고 이주한 곳이 그 외의 지역인 일본 열도라는 것도 어찌 보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그 동의의 오래된 전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하와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노예를 사느니 차라리 척박하고 작은 땅이라도 그곳에서 자존을 지키며 대를 잇겠다라는 그런 조상님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일본의 일왕도 자신은 백제의 후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도 그 일본 군국주의 기득권 세력들은 지금도 그것을 무시하고 아직도 아나무인식으로 역사를 가공하고 자신들 침략의 명분으로 삼고 호시탐탐 한반도를 넘보고 있으니 참 가관이 따로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반도 내에 민족의 족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한심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그들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되어 그 알량한 기득권과 사익을 챙기려는 걸 보면 참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실지 가히 상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을 상징하는 한자 외가 어디서 유래가 됐고 그 유래를 추측해보며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 역설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